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성경의 이해 수업 오늘 3주차 수업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이과인데요.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과 시작. 아담, PhD 논문으로 왕되다.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 이제 오늘 페이지는 35페이지부터 이제 공부를 할 거고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공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 부분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 뭐라 그래야 되지? 생장점 지난번에 우리 설명했었죠.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갈 때 줄기가 나고 또 뿌리가 또 뻗어나가고 하는 그런 포인트들, 그것을 우리가 생장점이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가 창세기 1장과 2장이 생장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를 잘 파악을 해 놓으셔야지 이제 앞으로 구약을 전체적으로 확 꿰뚫고 결국은 신약의 끝까지 계시록까지 읽을 수가 있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이해돼야 계시록까지 이어진다 하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죠?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일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줄을 하나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의 그 줄을 붙잡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히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져 나가는가 하는 것을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성경 앞쪽에 그 목록을 한번 색칠을 해봤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칠을 했었죠. 초록색으로 17권, 그리고 노란색으로 5권, 그리고 빨간색으로 17권 이렇게 칠을 했었습니다. 초록색으로 칠한 17권은 뭐라 그랬죠? 역사서라고 말했습니다. 노란색으로 5권은 시가서, 세모로 표시했고요. 그리고 빨간색 17권은 예언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17권의 초록색 역사서가 이제 그 역사를 다루고 있는 누가 어쨌다,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그 한 권 안에 시간이 흐르는 게 있고 그냥 종속 목록으로 따라 붙는 게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오는 것 10권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31페이지를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31페이지. 지난번에 숙제였는데 한번 해보셨어요? 그 동그라미, 세모, 네모 요 안에다가 빈칸에다가 어떤 성경 목록인지 한번 써보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그림을 보면 써 놓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는데요. 초록색 동그라미 큰 것이 그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창출, 민수, 사삼, 왕, 대라느 이렇게 돼 있죠. 다시 한번 창출, 민수, 사삼, 왕, 대라느. 아주 중요한 성경 목록 10가지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는 역사 목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여기 오늘의 포인트를 들어가기 전에 35페이지 먼저 스카치 테이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스카치 테이프,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난번 과하고 오늘 이제 배울 과하고 잘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스카치 테이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앞과의 마무리 부분과 연결이 되도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 지도를 보면서 여기 노란 글씨로 나와 있죠. 우리가 지금 잠깐 공부했던 지난번에 10가지 창출, 민수, 사삼, 왕, 대라는 이 노란 글씨를 여러분들은 언제나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스카치 테이프의 그 박스에 들어있는 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천천히 읽으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런 거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벌써 여기 맨 처음에 10개 목록이 있네요. 시작! 창출, 민수, 사삼, 왕, 대라느 이렇게 돼 있습니다. 36페이지 자, 또 다 같이 읽을게요. 이 10권이 구약 이야기를 읽는 성경 목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 히스토리, 역사라는 이야기죠.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 이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된 인간의 문명이 흘러서 바벨론 제국을 만들게 되는 데까지가 인류 일반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에요. 참 이 역사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예를 들어 하나님이 어떤 때는 나타나시고 어떤 역사 때는 안 계시고 이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이시고 왕 되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성경 맨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창조가 있었던 창세기부터 맨 끝에 종말까지, 계시록까지 다 그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오픈해 내신다는 거죠. 계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해 나갈 거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이디어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한다, 성경을 통독한다, 성경을 관통한다, 이런 뜻과 동의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세계사가 시작. 세계사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도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백성,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모세를 통해서 법, 그러니까 주권을 주신 거죠. 여호수아가 깃발을 들고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땅도 생겼습니다. 영토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국민, 주권, 땅, 여기서는 백성, 법, 땅 이렇게 했는데요. 국민, 주권, 영토, 이것이 바로 국가의 3대 요소, 그러니까 온전한 국가의 형태를 만들게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사사들이 지도자로 나타나다가 왕종으로 변환이 됐습니다. 다윗 왕 때는 흥왕기의 극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 그만 남북으로 나누게 됐습니다. 그렇게 분열 왕국으로 흘러가다가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간단해요? 괜찮네요. 이 정도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계속 읽어볼까요? 그렇지만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다시 70년 만에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언이 진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돌아온 포로 귀한 백성들은 팔레스타인에서, 그러니까 옛날 그 가나안 지역 그쪽 자기 땅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계속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한 원동력은 에스라가 성경을 잘 가르친 덕분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돌아온 포로들의 역사를 문서화했을 뿐 아니라, 이게 바로 에스라서이죠. 다시 이스라엘의 총 역사를 정돈해서 역대상하라는 책으로 남겼습니다. 이렇게 에스라, 느헤미야와 함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도 백성들을 거들어서 교육시킵니다. 네, 이거예요. 간단하죠. 이렇게 구약을 정리하니까 어때요? 괜찮으세요? 이해할 만하죠? 나도 누구에겐가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구약이 사실 이러이런 얘기야. 거기에 이제 살이 붙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포인트를 하나 잡아야 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성경이 과연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느냐 하는 점을 여러분이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나거든요. 나. 그걸 믿을 수 있게 증명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정말 가슴으로 느끼고 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많이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이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 창세기 시작 부분에서도 사람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향해서 포커스를 두고 막 달려나가는가, 이 부분을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제 뚜껑을 딱 열면서 뭐 목록이 나오고 창세기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이제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쓰시고 나를 만드셨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올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관심이
커지죠? 네. 자, 그러면 앞에 부분에 우리가 오늘의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안 읽었는데요. 35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창세기 우리가 공부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 첫 번째. 여러분, 과학 이야기하고 또 성경, 신앙 이런 거 얘기하면 마치 상극의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마치 무슨 신화나 이야기, 먼 옛날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같고, 과학 그러면 증거가 있고 증명되었고 믿을 만한 이런 이야기 같은데요. 첫 번째 우리의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을 자연과학자로 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그 공부하는데 대체로의 그 공부의 두 부분을 나누면 이과와 문과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연과학자로 본다는 것은 그 학교에서 배웠던 그 빅뱅이나 진화론이나 생명 발생 이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과연 이것과 하나님의 이야기는 어떻게 다른가? 도대체 서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알아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옆에다 이과라고 이렇게 써놓으시면 이과 과목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인문사회과학자로 보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 이과냐 문과냐 고등학교 때부터 선택하잖아요. 그리고 대학을 들어올 때도 그렇게 선택해서 전공을 잡습니다. 요즘은 어떤 대학은 또 통합을 하기도 하고 융합을 해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웬만하면 이과냐 문과냐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자연과학자이시기도 하셨고 이과에도 능하셨고 두 번째 인문사회과학자이시기도 했다 이 말이에요. 문과에도 능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로 보겠습니다. 이제 A가 하나님을 자연과학자로 보기입니다. 여기에 1번, 큰 1번이 있고요. 38페이지를 넘겨보면 큰 2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3번으로 39페이지에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40페이지에 4번 그럼 당신은 어디서 왔단 말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41페이지 결론 빅뱅, 진화론을 믿거나 창조를 믿거나 둘 중에 하나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A에 관한 하나님을 자연과학자로 보기로 한 그 부분의 공부입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이 여기 존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하필이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오늘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오게 돼서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은 이거를 배우고 있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말을 해주나요? 은행에서 그런 답 해주지 않잖아요. 또 무슨 레스토랑에서 우리에게 그런 얘기 해주지 않잖아요. 근데 학교가 이제 손을 들었어요. 학교에서 내가 말해줄게 하고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당신이 여기 존재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인 거죠. 첫째, 빅뱅 이론이 있고요. 생명 자연 발생 이론이라는 것이 있고 생명 진화 이론 되게 큰 카테고리로 이런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빅뱅 이론이라는 것은 theory라는 거죠. 이론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다라는 거지 증명이 돼서 막 법칙이 계속 일어나거나 이런 거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질이 생긴 그 처음 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도로 작았던 우주가 아주 최고의 그 고온, 최고온, 그 고밀도 상태에서 갑자기 팽창을 해서 빵 터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주의 시작이 돼서 그 이후로부터 변화돼 왔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공간에서 그 조금만 물질이 안에서 막 초고온에서 그 힘이 세서 빵 터져서 그냥 뿅
그냥 저절로 그냥 나왔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연 발생했다는 얘기 있는데 그 덩어리가 초고온 고밀도 상태에서 그 안에 에너지가 있어서 팽창하고 폭발했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글쎄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빅뱅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긴 물체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명 자연 발생 이론이 이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물질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체가 살아있는 거로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이 바로 이 생명 발생 이론이 이제 나옵니다. 잠깐 아까 빅뱅 이론.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무기물, 자연이 이제 나왔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에너지가 막 뭉쳐 있다가 한꺼번에 빵 하고 터져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다 하는 거죠. 무기물이 자연 발생적으로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이요. 생명 자연 발생 이론이라는 겁니다. 1953년에 밀러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 물질 가운데서 어떻게 생명이 나왔나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에 따르면은 이 무기물에서 이제 유기물로 변해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단순한 세포이지만 그것이 모든 그 전체 우주의 최초의 공통적인 조상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Universal Common Ancestor가 자연적으로 발생했다. 여기 이제 여기를 보면은 진공 상태에서 뭘 넣어서 여기로 갔더니 전극을 씌워서 냉각을 시켰더니 여기에서 뭐가 나왔다. 이런 얘기인데요. 저는 사실 이과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빅뱅이 일어난 이후에 생명은 무생물로부터 여기 이제 자연과학적인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화학 진화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단세포들이 이제 막 세포가 분열하고 좀 커지고 거기에서 이런 것들이 나와서 무슨 어류 같은 게 나오고 파충류가 나오고 그 다음에 포유류가 나오고 인간과 가장 가깝다는 원숭이가 나와서 이제 사람으로 발전해 나갔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진화 이론 아니겠어요? 사실 진화론이라는 것은 굉장히 배울 때 아주 흥미로웠었어요. 과학 시간에. 단순한 세포 최초의 공통 조상이 이제 이렇게 짠짠짠짠짠 흘러오면서 어디쯤에서부터 감정이 생길까요? 여하튼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인간들 여기서는 이제 감정이 생기고 굉장히 인격적인 존재로 진화해 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네. 인류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런 유인원 모습을 하고 있다가 점점 두 발로 걸으면서 이런 그 돌로 된 그런 연장을 사용하다가 쇠로 된 연장을 사용하다가 이런 오늘날의 사람으로 진화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교 생물의 진화는 그 진화의 증거들을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연히 발생된 첫 생명체가 자연 선택적으로 또 적자 생존으로 또 돌연변이 같은 그런 방법으로 점점 발전해서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그 1번 빅뱅 이론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물질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생명 자연 발생 이론에서는 이제 생명체가 조그맣게 생기기 시작했다. 3번 진화론에서는 드디어 사람까지도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 있죠.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배웠던 고등학교 교과서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기는 한데요. 네. 이런 이제 교과서들.
이런 데 막 나와 있기는 하는데 사실 교과서를 보면 우리는 보통 뭐 이거 100% 사실이겠지. 그리고 막 답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죠. 근데 감히 어떻게 이게 사실 아닌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이래요? 라고 질문을 하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뭐 어련히 과학자들이 다 증명하고 규명하고 이래서 다 다 이렇게 해내온 거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은 진실을 규명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도구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앞으로 하는 얘기가 과학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좀 질문을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뭐 줄여서 말하면 그냥 한 요점으로 팍 폭발해서 어떤 물질이 생겨가지고 그게 생명체로 발전을 해서 그 무언지 알 수 없는 그 생명체가 뭐 정말 물고기로도 또 파충류로도 또 포유류로 또 원숭이로 그래서 나 같은 이렇게 복잡다단하고 굉장한 인격을 가지고 온갖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변형되어 왔다라고 생각을 과연 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당신이 과학적이시라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네. 무에서 어떻게 초고온, 초고밀도의 우주가 시작이 되었을까? 뭔가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라는 것이 뭐라는 거는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폭발의 그 원동력, 팽창의 원인은 무엇이었나? 그쵸? 그 에너지가 뭐였냐 하는 얘기죠. 그리고 대폭발 이후에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질서정연하다는 거. 이렇게 빵 폭발을 했는데 어떻게 그 태양을 중심으로 수성, 금성, 지구, 뭐 화성 이렇게 딱 질서정연하게 정말 온 우주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그대로 그 모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느냐. 그리고 연력학 1법칙하고 2법칙의 의배가 되는데 사실은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하겠느냐. 유기물질과 최초의 생명체가 과연 저절로 생길 수가 있는가? 우연히 생긴 첫 생명체에서 지금 현재 150만 종의 그 생명체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 하나에서 그렇게 다 퍼져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각각 다른 걸로 시작이 됐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반가로 1번. 무에서 어떻게 초고온, 초고밀도의 우주가 시작될 수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무에서 무기물이 나왔다. 이거는 이제 스스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 자조 이런 뜻이가 그냥 생겼다고 이렇게 하는데 스스로 연자는 이제 있을 연 이랬는데 그러할 연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있게 됐다. 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다. 스스로 존재할 존. 이런 것이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이 이제 말이 되느냐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대폭발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팽창의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반가로 3번에 이제 여기 얘기입니다. 폭발 이후에 서로 부딪히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지금 은하계에도 떠 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명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태양계가 이렇게 있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성도, 금성도, 지구도 자기 궤도를 아주 정확하게 돌아요. 정확한 시간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근데 만약에 진짜 이것이 조금만 틀어져도 정말 행성끼리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루를 기다렸는데 해가 제 시간에 안 뜰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이라는 규칙적이고 대칭을 이루게 하는 이 질서정연한 힘이 어떻게 우연한 폭발로 생길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폭발을 했는데 질서정연하게 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떤 말이 될런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쇄소가 하나 있어요. 인쇄소가 있는데 거기 옛날에는 그 인쇄를 하기 위해서 그 글자, 활자들이 이제 여러 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요즘처럼 이런 식이 아니라 해서 신문사에 보면 그 윤전소라는 데 가면 이렇게 판에 글씨를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이렇게 판을 짜가지고 그거를 콱콱 찍어내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옛날의 인쇄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 인쇄소가 있는데 이게 그냥 폭발을 했어요. 그러면 이 글자들이 어떻게 해요? 죄다 이제 팍팍팍팍 터져 나갔는데, 글씨들이 막 터져 나갔다가 그것들이 어느 것이 뭉쳐서 로미오와 줄리엣도 되고 또 뭐 누구의 작품도 되고 시가 태어나고 이런 작품들로 이어져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 무질서 속에서 이렇게 딱딱 질서가 잡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거꾸로 또 말하면 이렇게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가 있는 것이 폭파해서 산산조각이 나는 건 우리는 알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잔해로 되어 있는 여기 이렇게 잔해가 있는 그 비행기가 이렇게 쫑쫑쫑쫑 뭉쳐져 가지고 이렇게 멀쩡한 비행기로 갈 수가 있는가? 이 비행기에서 깨져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건 알겠는데 이런 그 작은 것들이 뭉쳐서 이렇게 세심한 비행기라는 물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 무질서에서 질서로 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죠. 이거는 이제 조금 이따 보는 그 연력학 이 법칙에서도 알 수 있는 건데요. 질서가 무질서로 갈 수는 있다는 거죠. 파괴되고 상하고 망가지는 경우는 있지만 거꾸로 되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먼지 같은 상태에서 이것들이 뭉쳐져서 건물이 새로 서는 것은 없어요. 반대의 경우는 있죠. 반대로 네, 질서에서 무질서로 부서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요. 이것은 연력학 1법칙과 2법칙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하다. 아까 말한 그런 빅뱅이나 생명 자연 이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요.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연력학 1법칙은 에너지는 항상 그 양만큼 가지고 있다. 질량 불변화 법칙이라는 거죠. 에너지는 스스로 생성되거나 소멸되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력학 1법칙인데요. 어디서 에너지가 나와서 그 작은 것이 이렇게 초고온이 돼서 팍 팽창하고 폭발을 했느냐. 그 에너지에 대한 그 출처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법칙과 또 이제 어긋나는데요. 연력학 이 법칙은 아시는 대로 에너지는 효용성에 있어서 점점 망가져서 쓸 수 없어지게 된다. 안트로피 법칙이라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질서에서 무질서 쪽으로는 가지만 무질서에서 질서로 오지는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법칙과 2법칙에 모두 다 어긋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앞에서 모든 이론들은 이론, theory라고 그랬어요. theory라는 것은 사실 가설이죠. hypothesis라 그래서 이럴 것이다 라고 일단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막 증명을 하는 거예요. 빅뱅이 일어났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런 거다. 그 다음에 그 생명이 자연 발생했다. 그럼 밀러라는 사람이 그런 기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정말 생명체, 유기물체가 이렇게 생겨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이렇게 만들어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론하고 법칙에 대한 사이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느 땐가는 이 시작점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뭐라는 거예요. 여기 이론과 법칙에 대한 설명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이란 티오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런데 법칙이라는 것은 뭐 중력의 법칙, 뭐 이런 그 법칙이라는 것은 정말 증명이 되고 이제
어떤 경우에도 그 법칙에 따라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확실하게 규명이 된 거를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창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많이 양보를 해서 이 창조도 창조 이론이라고 그래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창조론. 그런데 창조론이든 무슨 빅뱅 이론이든 진화 이론이든 간에 이 아까 말한 열역학 1법칙과 이 법칙은 이 법칙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법칙과도 맞지 않는다면 그 이론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과학적인 지식이 조금 더 있다면 자세히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서 여기에 대한 증명들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5번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유기물질이 저절로 생길 수 있는가도 한번 물어보는 거죠. 생명체가 과연 자연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예요. 1953년에 밀러가 생명 발생 시험을 했다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람이 이거를 실험 장치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거 장치를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누군가가 이 실험 장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뭐와 무엇을 조합을 시키고 냉각을 시키고 뭐 전극을 띄우고 이랬기 때문에 뭔가 발생하지 않았냐 하는 이야기인 거죠. 결국은 밀러가 이 기계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나마도 생길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분명히 설계자, 만든 사람, 메이커, 크리에이터 이런 사람이 적어도 이 기계에 관한 하는 밀러가 그 크리에이터고 메이커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화론도요. 이제 그 최초의 그 생명체들이 이제 점차 이렇게 진화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뭐 쥐는 처음에 쥐가 한쪽에 발이 있는 데서 이렇게 막 이렇게 옆에서 막 날개가 이렇게 나서 한쪽 날개가 막 나오고 그래서 그것이 박쥐가 되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진화된 여러 가지를 증명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제 화석을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뭐 박쥐의 화석, 쥐의 화석 같은 거는 볼 수가 있지만 그 연속적으로 중간 단계의 화석은 없다 하는 것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여러 가지 화석의 모양들이 있는데 이것이 시조새의 모양이지 시조새가 정말 변해서 요즘에 우리의 그 새 모양을 띠게 되는 그런 중간 단계가 없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조류가 시조새가 변해서 된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시조새는 시조새였었던 그런 생명체가 있었고 조류는 그냥 조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6번에 있는 것처럼 그 진화론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우연히 생긴 유기물 한 점에서 150만 종의 생물로 저절로 진화하는 것이 정말 과학적이냐 지금도 그럼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환이 계속 일어나야 맞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3번. 일단, 우리가 뭐, 완벽한 과학자가 아니어서 여기에서 뭐 긴 이야기 동안 또 계속 할 수는 없고요. 이제 큰 줄기들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마무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것이 과학적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들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가? 이론들은 많은데 이론들이 다 가정이기 때문에 증명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 박스 안에 읽어보면 무에서 무기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기물이 하나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무기물에서 아원자 소립자로 아원자 소립자에서 원자로 원자에서 분자로 분자에서 단세포로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진화되더니 수많은 바다 생물 종류를 거쳐서 육지로 나와서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를 거치더니
언제 붙어 있던가 저절로 말할 줄 알고 악기를 만들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화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법과 정치와 경영, 관리, 경제 원리, 철학, 양심 이런 거를 말하기 시작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변하기 시작. 그러더니 오늘날 나로, 여러분으로, 당신으로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증거가 있느냐는 거죠. 내가 과연 그 옛날의 시조새 혹은 처음 있었던 그런 조그만 것으로부터 진화되어 나온 그래서 이렇게 많은 생각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질 수 있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해답은 바로 우리의 DNA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명체가 유기물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한 밀러도요. 어느 땐가 손을 들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53년에 아까 그 기계를 만들어서 이제 실험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1991년에 이 사람이 말하자면 이제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Scientific American이라는 그 잡지에다가 뭐라 그랬냐면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과거에 우리가 주장했던 원시 대양에서의 생명 발생 학설은 설명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태초에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DNA라는 것 때문에 특별히 이 생명체 안에 있는 그 세포 안에 있는 그 복잡한 DNA라는 정보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어떤 그 물질이 만들어져서 변형되었다고 하기에는 엄청난 메이커, 엄청난 크리에이터가 처음부터 다 계획을 해서 딱 써놓지 않는 이상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4번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0페이지. 그럼 당신은 어디서 왔단 말인가요? 이제 우리의 DNA를 이야기해 볼 순서입니다. 잠깐만 쉬시고요.